네, 오늘장 포착줄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 중심 역할을 해주고요. 그동안 조금 흔들렸던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있네요. 2월 첫 거래일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선을 금방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전일, 전전에죠. 이제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미국 시장이 사실 마이너스 2% 급락 나오고, 이 선물도 사실 안 좋았어요. 아침 개장할 때. 그래서 오늘 아마 한 1% 이상의 개파락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합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초반에 좀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그것을 이제 비웃듯이 그저 그냥 바로 땡겨버리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저점이 이제 잡힌 상황이고, 이게 쉽게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대응이기 때문에 일단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내는 조금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사실 미국 시장에 좀 급락이 좀 몇 차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현재 달러는 오히려 상승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 지금 현재 그 달러로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 1, 2원 정도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렇게 크게 유입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율이 생각보다 덜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지수를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될,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지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천히 조금 내려가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변동성 구간이라서 제가 속단하게 바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지금 보유 종목들을 다시 손실 중인 종목들은 끌고 가는 전략, 며칠 동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임상 관련된 승인, FDA 승인권 관련된 신청권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개 기업들 위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왠지 오늘 뭔가가 지수를 좀 강하게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좀 멋지게 반등이 성공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특히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13%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부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자닉스 플러스를 전환한 지가 한 2, 30분 됐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 민감주가요, 오히려 시장이 딱 시작했을 때부터 포스코, 이런 철강주들, 은행주들, 이게 다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대폭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주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면, 은행주는 경기 민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기 재개를 하기 위해서 건설이라든지 뭔가 발전소나 투자를 할 때, 이때 기업들이 돈이 필요한 게 이제 은행한테 돈을 꼬아서 진행하거든요. 이럴 때 은행들의 브로커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철강, 은행 같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나왔어요. 은행주가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하게 진행되겠구나, 이게 조금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지수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013포인트에서 지금 횡보를 좀 약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겠지만은 약간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3080포인트가 이번 주 내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빠르게 308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 하락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3080포인트 회복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를 오히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목으로 들어가서요.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볼게요. 신원종합개발, 지난 1월 13일 날 공략했던 신원종합개발이 40%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죠.
네, 이게 아마 보유자분들은 좀 놀라셨을 거예요. 금요일에 사실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금요일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의 건설 쪽이죠. 중소형 건설 쪽이죠. 제가 이 종목 말고도 뭐 한신공연을 종목으로도 수익을 좀 내드렸는데 신원종합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민감주 건설인데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쏠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분할로 떨어질 때보다 잡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갭상승이 좀 떴죠. 14%.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나왔고 우리나라가 갭으로 좀 출발하는 갭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한 2연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좀 추가적으로 미선물에 좀 하락이 나오니까 조금은 갭상승이 생각보다 덜 갔지만 어쨌든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캔들은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모 아니면 도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보유자분들은 제가 이 종목 한 5,000원 초반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좀 눌림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바라보는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제가 생략을 해드리고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인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이 한 6, 7%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급락이 나온 배경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기본 다 6, 7% 정도는 크게 빠졌습니다. 금요일날은. 근데 오늘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중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죠. 13,000원선을 종가상으로 지지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아마 이 곡물 가격 상승 오히려 미국 시장이 급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카고 CME 선물 거래소에서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 채소 관련된 이 곡물 가격들이 신고가를 기록해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종합개발 수익 축하드리고 농우바이오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종목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을 알아볼게요. 오늘의 포착주도 경기 민감주일까요?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일 조금 일정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 일단 현재가가 2,730원입니다. 네. 2,73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공략주로 갖고 왔습니다. TK 케미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04480이라는 종목이고요. 지난 12월 달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한 20% 넘게 수익을 거둔 종목인 TK 케미칼을 재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거래했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지만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때는 다시 재공략주를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SM 삼선 그룹 아실 겁니다. SM 삼선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로서 폴리에스터 및 섬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내일 미국에서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폴리에스터라든지 섬유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향균 원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제 만 2세 이하나 또는 노약자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인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화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회사 자체도 미국에다가 마스크를 현재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파는 마스크 업체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스크 관련된 수혜가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소개드렸던 이제 12월 달의 배경 자체가 백신 운송 관련된 초저온 컨테이너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뭐 왈가부가 많습니다. 항공을 이용해서 뭐 수송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초저온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에 인해서 이 콜드체인 관련주로서도 뭔가가
손색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번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이낙연 지금 민주당 당 대표시죠. 이분의 관련주기도 한데 지금 뭐 이재명 도지사라든지 뭐 윤석열 검찰총장 뭐 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분 관련주들이 조용합니다. 지지율도 지금 거의 뭐 3등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2월 달에 중순에 당 대표를 끝내십니다. 임기가 끝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뭔가 대권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슈들, 뉴스들이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스크라든지 뭐 콜드체인도 있겠지만 뭔가 또 2월 중순 이후에는 뭔가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주로서도 뭔가 소외됐던 인물주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제2의 덕성, 뭐 제2의 이재명 관련주처럼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 TK케미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TK케미칼 우리 공략해 봤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네. 재공략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다시 또 일정을 좀 바라보면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매물대가 2,900원 정도에 좀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내일까지 해서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목표가를요 이전에 정고점 영역이죠. 3,3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시장이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손절가는 2,350원으로 목표가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350원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350원, TK케미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